76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운명의 만약은 없다. 저자 방산노상진. 출판일 2023년 11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운명을 내다보자. 책 소개. 사주는 인생의 큰 틀을 제공하는 4개의 기둥으로서 운명의 행방을 푸는 단서이다. 전방 몇 미터 안에 방해물이 있으니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시오라고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다.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과학적 사고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운명을 거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한다. 한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져 본 사람은 운명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자유의지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도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촌철살인의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 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사회에서는 더 성공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가 사면 상투 잡는 격이다. 그때 뭐가 눈에 씌어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스럽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런 생각에 대한 해답은 운명 속에 있다. 사주 8글자, 팔자에는 나라는 사람의 사용법이 무척 풍부하게 담겨 있다. 신체적 특징이나 건강, 인간관계를 맺는 마음자리, 공부머리와 손재주, 말솜씨와 실천력 등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인연을 맺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돈 버는 방법까지도 사주팔자로 정해진 운명이 말해준다. 부산 박도사로 불리운 재산 박재현의 마지막 수제자 방산노상진 선생이 알려주는 세상과 당신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에너지 작용의 법칙들. 40여 년 동안 국내 정재계인사들의 상담을 도맡아온 제야의 고수가 처음 대중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과 해답.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고야 마는가? 이 책을 통해 운명의 손짓을 정확히 이해하면 더 이상 그릇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라. 저자 소개. 저자 방산노상주. 명리학자. 20대 초반의 운명의 길에 들어서 40여 년 동안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수만 명을 상담한 제야의 고수. 경남 창원과 서울 수서 두 곳의 방산정사에서 사주 명리론을 강의, 상담하고 있다. 부산 박도사로 유명한 재산 박재현의 마지막 수제자로 알려져 있다. 부산 박도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적 역학자로 우리나라 최초 대기업의 상임고문으로 활약했다. 광양제철소 터를 정했고 수천 명의 삼성 임원을 뽑았으며 10.26 사태를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방산노상진이 재산 박재현으로부터 사사받은 인간 운명론의 정수를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한 책이다. 방산노상진 선생은 사주는 재산 박재현으로부터, 관상은 충산 선생으로부터, 풍수는 운강 스님으로부터 각각 사사받았다. 수십 년 연구하고 임상한 결과한 사람의 운명에서 사주와 관상, 풍수는 따로가 아닌 하나임을 터득한 바, 상담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평소 복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으로 운명이 쥐어준 복 안에 노력, 인복, 직업이 모두 들어있음을 강조한다. 운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주 명리학이 그저 점치는 기술만도 못한 정보라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사주 명리는 세상과 나의 밀월 관계. 자네는 목기운이 약하니 산에 꽃이 만발의 사람들이 몰려오라는 의미로 방산이라고 부르세. 나의 호방사는 스승이신 재산 박재현 선생께서 지어주셨다. 세칭 부산 박도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성과 신통력으로 역학계 최초 브랜드 파워를 입증한 분이다. 사주 명리에 발 담근 사람 아무나 붙잡고 부산 박도사를 아느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사람이 없다. 재산 선생께서는 그 무엇보다 인연을 중요시한 분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마지막 애제자로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재산 선생께서는 을해년생 돼지띠이고 나는 개묘년생 토끼띠로 서로 삼합 인연이 되었기 때문이다. 재산께서 명성을 높인 까닭도 인연법에 통달해서이다. 상담할 때 생일, 성씨, 고향 3가지만 물어보고는 부부와 자손, 직업을 정확히 짚어내셨다. 예언은 거의 적중한 편이어서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빅이 되다시피 했다. 삼성 이병철, 포항제철 박태준, 한보 정태수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찬종 같은 정치인까지 당대 유명 인사 가운데 재산 선생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운명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내게 크나큰 행운이자 빛이고 그 또한 나의 운명에 내재된 복이었다. 선생께서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떠나셨지만 그분의 정신은 남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흡수되고 변화 발전에 전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접하는 운명 예측이 자주 어긋나기 때문에 미신으로 폄훼되는 것이 아니다. 예측하려면 해석해야 하는데 이 해석이 스승에게 배운 감정 방법에 따라 적용하는 이론에 따라 상담가의 깨달음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 선생께서는 항상 목숨 걸고 공부하라는 당부를 하셨다. 수행과 공부만이 감히 한 사람의 운명을 잃는 자격을 갖추는 길이라 하셨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욕망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돈과 사랑이다. 살면 살수록 돈에 대한 절실함은 더욱 커진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다들 말한다. 더불어 뜻이 잘 맞는 친구와 동료, 가족까지 있으면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인생이라 할 만하다. 돈과 사랑,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열심히 도전하지만 결과가 처참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럴까? 왜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일까? 지독하게 운이 없는 걸까? 20대 초반에 운명 공부를 시작해 40여 년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동안 나는 확신을 가졌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잘 되고 못 되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직업도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고난 천성에 잘 부합하는 직업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잘 찾아가면 성공하고 잘 못 찾으면 고생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주 8글자, 팔자에는 나라는 사람의 사용법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 신체적 특징이나 건강, 인간관계를 맺는 마음자리, 공부머리와 손재주, 말솜씨와 실천력 등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인연을 맺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돈 버는 방법까지도 사주팔자로 정해진 운명이 말해준다. 지금까지 언론이 조명한 사주 명리학이나 운명 상담은 일반인들에게 미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재벌과 정치인, 연예인 등 나와는 별개인 특별한 사람들이나 찾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알게 모르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주 명리와 운명 상담은 사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암중모색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당사자만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당신은 당신이 당할 일을 모른다고 겁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정보를 주는 것이다. 내가 나의 쓰임새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주 명리학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사주 명리학에 눈을 뜨면 자신의 실천 행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인다. 사주팔자로 정해진 운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속한 이 세계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과 같다. 가족이라는 인연을 만나고 직업이라는 의식처를 가지고 생장소멸을 겪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주 명리학자와 운명 상담가는 그 손을 잡고 안내해주는 역할이다. 믿든 안 믿든 사주 8글자는 분명히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희망이 보인다. 이것이 사주명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보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이다.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랑만 넘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돈과 사랑, 물질과 정신, 음과 양이 가장 조화로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작동하는 자연에서 툭 붉어진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고 추구할 때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운명결정론과 운명상담가들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현명한 접근법을 알려주고자 쓰게 된 방산명리론의 포문을 여는 책이다. 부디 이 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질문하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인지. 운명이 그것을 대답해준다. 모르고 가는 길보다 윤곽이라도 파악하고 가는 길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운명을 아는 것은 일확천금의 요행수를 바라는 심보가 아닌 진정한 주제 파악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 세멘파커스 박시영 회장님과 박숙정 대표님께서 운명에 관심을 갖고 출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부족한 원고를 읽고 기꺼이 추천해 주신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이사장님, 법무법인 율촌 여명표 변호사님, 이영돈 PD님께도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한다. 특히 제자 춘산 남유정 선생께 문장 빚을 많이 졌다. 항상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며 내게 손발을 맞춰준 춘산 선생 덕분에 부족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원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 춘산이야 지산 이명지 선생, 효산 임수열 선생 및 방산학회 문화생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이 든든한 힘이 되었음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의혹은 앞섰으나 누락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독자들의 너른 해량 부탁드린다. 주식과 사주 명리의 함수관계. 주식과 사주 명리는 닮은 점이 무척 많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사람들의 미래욕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바라는 바가 장차 이뤄질지 궁금해서 사주 명리로 울로를 파악해 보듯 주식은 미래에 오를 종목을 궁금해하지요. 사주 명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점으로 연결하는 그래프이고 주식도 종목을 정해 가격의 오르내림을 점으로 연결하는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가 음양의 원리에서 출발하듯 주식도 음봉과 양봉이 있습니다. 둘 다 시간으로 점을 연결하는 그래프인데 마지막 점을 찍는 때가 언제인지를 그래프를 보면서 추명하는 것이지요. 우주는 끝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반복 운동을 하는데 이 우주의 법칙을 짧게 보여주는 것이 주식입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은 운, 환경, 노력이 삼신삼합이 될 때 성공하고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무공이 됩니다. 시공 속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타고난 복과 운의 도움 없이는 천년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주식입니다. 주식 운도 자기 운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력은 왜 해야 할까? 운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초점을 잘 못 잡는 것이다. 눈에 뭐가 씌었다고 후회하는 일을 벌인다. 매우 애를 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뚱한 데 힘을 쓴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겠다고 부지런히 이력서를 넣고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실력과 상관없이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든가 분야가 타고난 본성과 잘 맞지 않다든가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하강 국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노력이다. 물론 상승 구간에서도 노력은 필요하다. 이때는 절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라 노력도 타고나서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 그럼 노력해도 소용없겠네요? 하고 되묻는다.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질문에는 노력하면 정해진 자기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담겨져 있다. 노력은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운명에 정해진 복을 찾아먹는 도구가 바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다면 옆으로 비켜가야 하지 않겠나. 노력이라는 것은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바위 옆으로 비켜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을 일컫는다. 아니면 바위를 치우고 가든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노력조차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듯이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힘 안 들이고 살 궁리만 하는 사람도 있다. 로또를 맞는 사람은 로또를 사는 노력, 그게 자기 노력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로또에 맞는 것이다. 사지도 않는데 로또 맞기를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순리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노력이다. 노력은 많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 태어나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인간의 행동에는 노력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빛을 발한다. 다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순간에 부딪힐 때가 있다. 이 순간이 바로 정해진 운명의 순간이다. 선천으로 타고난다.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도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타고난 천재라고 입을 모아 칭찬한다. 이런 천재 뒤에는 죽어라 노력하는 2등, 3등, 4등이 있다. 노력형 인재들은 1등보다 몇 배 더 노력해도 천재형 1등을 뛰어넘기 힘들다. 그 정도 되면 타고난 두뇌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말처럼 안 되는 것은 노력하는 그 의지조차 선천성으로 타고나기 때문이다. 정해진 운명 속의 노력의 양 또한 내정되어 있다. 게으른 자에게는 논 서마지기도 무용지물이다. 매일 놀 궁리만 하는 아들에게 100억 매출의 사업체를 물려줘도 금세 말아먹는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아도 노력 없이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 노력은 없는 것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유지는 하게 해준다.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하라. 운명을 공부하는 것은 선천적 소질과 그 사람의 성격과 노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우주는 천인지 삼변의 구성 원리로 삼위일체로 운동한다. 소우주인 인간도 마찬가지다. 천에 해당하는 운과 지에 해당하는 환경, 인에 해당하는 노력이 삼위일체로 움직일 때 흡족한 결과가 주어진다. 정해져 있는 운명의 시간을 천시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복의 시간이 천시이다. 부모복, 형제복, 부부복, 자손복, 공부복, 직업복, 재산복, 건강복 등등을 타고난다. 노력은 이 복이 새지 않게 담아두는 그릇이다. 그릇이 작으면 주어진 복도 다 담지 못한다. 하늘의 시간에 아무리 많은 복을 태워줬어도 땅의 환경이 나쁘면 다 구현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면 받을 수 있는 그릇 크기가 쪼그라들고 마는 것이다.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력을 안 해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타고난 복을 간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 운이 좋은 흐름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성공의 노력을 하게 되고, 운이 나쁜 흐름을 타면 실패의 노력을 하게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일이 있다. 무능해도 한 자리 차지하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만큼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재물도 마찬가지이다. 의도치 않았지만 사놓은 땅이 부동산 가격 폭등기가 와서 큰 수익을 내기도 한다. 고객 자산은 몇십 배 불려줘도 본인 자산은 제자리 걸음인 재테크 전문가도 있다. 소질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안 맞으면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무수한 노력을 해왔고 때도 맞으나 도와줄 사람 인덕이 없으면 또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에 패배하는 정치인이다. 아주 유력한 정당의 후보가 있었음에도 공천도 못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등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접할 때가 많다.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후보가 무공천으로 출마 자격을 얻기도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누군가는 유세를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성의 없게 유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인가.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모든 후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노력도 하고 주변 환경의 지지를 얻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스스로 운이 나빴다라는 말을 한다. 운이 나빠서 혹은 지지를 못 받아서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든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다. 매사 마음먹기 달렸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 내가 자연과 한 뿌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맞아야 조절할 수 있는 기운이 오게 된다. 시간의 운, 공간인 환경, 인간의 노력이 삼위일체로 움직여야 마음도 조절할 수 있다. 노력 자체가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지만 노력했던 것이 기회를 맞으면 성공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닌 7.8기의 노력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룡화복은 환경, 노력의 삼화벌리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삼위 완성수 대접을 받는다. 인간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나의 완성체로 움직이는 것이다.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하지만 보통 두 가지를 가진 상태에서 멈춘다. 한 가지만 틀어져도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없다. 인생에서 운, 환경, 노력이라는 삼박자가 다 맞을 때가 몇 번이나 오겠는가? 노력은 타고난 그릇을 아는 것이다. 노력했던 것이 기회를 맞아 성공하니 노력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노력 자체가 성공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노력하는 에너지까지 운명에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절망감을 느낀다.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택할 수 있다면 전자를 택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운명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주 명리학은 단지 자신의 운명을 바로 알고 어떻게 잘 살아갈지 지혜를 빌려준다. 운명 안에는 기룡화복이 내재되어 있다. 자연의 기호는 음양이기 때문에 길과 흉, 화와 복이 음양으로 함께 다닌다. 그래서 길한 운이라 잘 풀린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며 후에 흉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반대로 흉 다음엔 길이 기다리고 있다. 속도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명리 공부는 마음 공부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공부한 만큼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통이 적어지고 빨리 마음을 진정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는 존재이다. 친구나 동료, 싸우는 사람하고만 싸우게 되는 이유. 살면서 제일 언짢은 것이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될 때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보다 큰 일도 더 많이 겪는데 그깟 일로 왜 언성을 높였을까 싶을 때가 있다. 스스로 치사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너그럽지 못한 밴댕이 취급당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진다. 가족 간에도 충돌하는 사이가 있고 직장에서도 동료나 상사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이상하게 싸우는 사람하고만 싸우게 된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된 H는 모처럼 마음이 들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장소를 정하고 어떻게 일정을 채울지 고민하느라 몇 날 며칠을 인터넷을 헤매며 정보를 수집했다. 마침내 장소와 일정을 정한 H는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면서 내심 수고했다고 말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친구들은 기대에 부응하듯이 수고했다고 다들 인사를 올렸다.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뿌듯함이 밀려올 즈음 P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거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 맞지? 거기는 내가 지난번에 가봤는데 영 음식이 그렇더라. H는 황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친구들도 있고 하니 꾹 눌러 참고 다시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갈까? 글쎄, 더 찾아볼래? 속으로 이것 봐라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올린 장소와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찾든가 아니면 자신이 찾아본다고 말하든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말로 자신에게 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대답도 하기 싫었다. H가 신이 나서 장소와 일정을 잡은 것은 자신이 아니면 누가 하랴 싶어서였다. 친구들을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이지 회사 일하듯이 일한 이한 사만 들고 가서 결제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P의 말이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언짢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편 P는 늘 먼저 나서서 H가 정하는 게 못마땅했다. 친구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뭔가 하려면 독단적으로 자신이 정하고 친구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줄 H만 모른다. P는 H가 마치 친구들을 이끄는 골목대장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지가 뭔데 하는 생각이 든다. 한참 단톡방에 침묵이 흐르고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챈 친구들이 장소와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대세는 H가 정한 대로 하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에도 H의 제안대로 친구들은 여행을 가기로 했다. H와 P의 2차전은 여행지에서 벌어졌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니 서로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제일 피해를 본 것은 함께 여행 간 친구들이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틀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분란의 원인은 두 사람인데 그러면서 서로 안 본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한다. 친구들도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사주 명리에서는 부부가 충돌하는 원인과 친구가 충돌하는 원인을 서로 다르게 파악한다. 부부는 일간에서 서로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청간과 지지의 합이 좋지 않을 때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친구는 육친으로 겁재가 있을 때 갈등 관계가 된다. 겁재는 강렬한 개성이 있고 추진력과 투기심이 있다. 위에 H와 P는 둘 다 겁재가 있다. 같은 계절 같은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나면 서로 한눈에 호감을 느끼고 잘 통한다고 받아들인다. 같은 계절과 같은 일간을 지닌 사람들은 조후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느낌이나 직관이 비슷하게 작동한다. 말을 안 해도 통하는 사이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욕망도 비슷하다는 뜻이다. 흔히 말해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이 만나면 싸우기도 잘 싸우는 것이 이런 데서 기인한다. 너무 잘 맞아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러다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결혼까지 이르면 그때부터 지옥이다. 눈만 뜨면 아웅다웅하는 사이가 되기 십상이다. 친구는 서로 다른 조후의 조화가 이뤄져야 갈등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 친구라 함은 어릴 때부터 학교나 동네에서 같이 자라온 사이여서 사주명리를 보고 사귀는 것도 아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도 나와 갈등 관계인지 서로 돕는 관계인지 미리 알고 사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상에서도 심상이 제일이라 했듯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의 해법이 있다. 묘하게 경쟁심이 발동하거나 유독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갈등이 있다면 마음속에 경쟁심이나 승부욕, 질투 같은 것이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분명 겁재가 있는 사람이다. 육치는 용이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크고 작은 변수가 된다. 내가 경쟁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소한 싸움 정도는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내가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친구를 대해야 한다. 만복의 근원은 인복에 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핍이 결핍인지도 모르고 넘길 수 있고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파도가 세게 밀려올 때 크고 넓은 배를 타고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주변에 복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운명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운명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것, 그 노력이 인복을 가져다 준다. 복이 있는 관상은 이목구비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형의 심상에 있다.
운명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로 심상이다. 자신의 복을 바로 안다는 것은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마주하고 현실에 적응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아는 것이다. 재테크, 수익 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 주식을 업으로 삼아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은 흔히 욕심을 버렸고 공포를 버렸고 미련을 버렸고 불안을 버렸고 초조를 버렸고 고정관념을 버렸고 흥분하지 않았다. 고 말한다. 욕심, 공포, 미련, 불안, 초조, 고정관념, 흥분 등 이 모든 것은 생각이 일으키는 관념들이다. 사람이 일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눈빛과 기색, 음성 등 여러 가지 무형의 요소들의 변형이 생긴다. 흔들리는 눈동자와 거친 숨소리, 떨리는 목소리 등 불안을 겪을 때 나타나는 무형의 상변화를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한 사람의 관념, 생각이 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행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운은 흐른다고 했다. 운대로 행동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애초에 왜 그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기 자신도 모른다. 똑같은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도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토막 내는 사람도 있다. 흔히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주식은 운이 7기가 3이라고 한다. 내 말이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면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하는 말이다. 운명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운명의 상위 1% 부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 5천만 명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5천 명이 될까 말까 한다.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0.01%이다. 이들은 대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살아간다. 운명의 등급을 매긴다면 1등급은 1등급을 만나 결혼하고 1등급 자녀를 키워낸다.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하위 90%에 속해 있다. 사주 명조로 중위권 부자를 만나는 것조차 드물다. 보이는 현상만으로 상중하 123등급으로 나눈다면 하위 3등급이 상위 1등급과 맺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는 신분 사다리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운명에 맞게 재테크에 임해야 재산 증식의 길에 들어설 것인가가 관건이다. 1억 원은 아니라도 자기 기준에서 만족할 정도의 재산 증식은 운칠기삼에 부응하면 이뤄질 수도 있다. 하늘의 기운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얼토당토하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운은 흐른다고 했다. 흐르는 운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명을 내리는 생각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명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기운이 스며든 것이라 같은 현상을 놓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자유의지가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공통점은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유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돌출하든 돈을 모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만복의 근원이 인복이라고 한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도와줄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혹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려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명심하라. 일확천금의 요행수를 바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늘 기운이 스민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했으니 내게 하늘이 어떤 기운을 내렸는지 사주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고 움직이면 다소 도움이 된다. 사주명리는 이 세상과 나의 밀월 관계 같은 것이다. 달콤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주가 의미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나를 찾아야 한다. 60 102페이지 참조 가운데 재성이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보면 단편적이나마 향방을 정할 수 있다. 분명 단편적이다.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눠진다. 음양의 이치로 보면 음은 편재, 양은 정재이다. 편재는 재물이 쏠리는 것, 정재는 재물이 일정한 것을 의미한다. 편재가 있는 사람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해서 돈이 들쭉날쭉하고 정재가 있는 사람은 공무직이나 교사처럼 월급형 수입이 생긴다. 편재가 있으면 항상 모자랄 때가 온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좀 더 재테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정재가 있으면 일정한 저축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운 좋은 사람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산삼을 캔다고 한 말 기억나는가? 그 말의 핵심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핵심이 있다. 앞마당을 쓸었든가 마당에 풀을 뽑았든가 뭔가 부지런을 떨어서 산삼을 발견한 것이다. 산삼이 묻혀있는 줄도 모르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놀다가 돈이 없어서 집을 팔면 그 집을 산 사람이 산삼의 임자가 되는 것이다. 운이 내게 있다 해도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복을 취하지 못한다. 재테크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상담실에 와서 제가 제복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시원한 대답을 못 듣는 것이다.
제복이 있거나 없거나 돈을 만지는 사람은 상담실에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메뉴가 몇 가지면 좋겠는가? 심지어 해물이 좋겠는지 고기가 좋겠는지, 테이블은 몇 개를 놓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실제 선물 옵션 거래를 하거나 단타 매매를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상담을 많이 청한다. 주식은 심리전이고 선물 옵션은 향방을 예측하는 투기성에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선물 옵션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심심찮게 다녀갔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행할지 공부한 다음에 자기 입장을 정하고 마지막에 확인 차원에서 나를 찾아온다. 대부분 내 의견과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 운대로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 끝에 인생 역전이 오는 것이지 운명 상담만 주구장창하면 그것 또한 돈이 줄줄 새는 원인이 된다. 재성으로 판단하는 단편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식상, 인성, 관성, 비겁 등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아야 한다. 일간을 나라고 하면 나의 사주 명조에 들어온 육신 관계를 살펴서 전반적인 재테크 방향을 정해볼 수 있다. 나의 재물을 보관하는 복인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정제인지 편제인지에 따라 주식도 장기 투자 타입인지 단타 매매 타입인지 엿볼 수 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재물의 향방이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한다고 오랫동안 묻어둔 주식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아야 할 때 손해를 볼지 수익을 볼지 누가 알겠는가.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재물 운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 보길 바란다. 자신을 중심으로 돈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고 돈복을 세워나가게 하는 것은 비경과 겁재이다. 정제와 편제가 있으면 재물을 보관하는 힘이 있고 정관과 편관이 있으면 재물을 지킬 수 있다. 이 모든 재물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능력은 정인과 편인이 있어야 한다. 재물이 새는 것도 이유가 있고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다. 여기에서 명조도 없이 편인과 정관이 만나면 어떻고 편제와 편인이 만나면 어떻다고 말한들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활용하지도 못한다. 공부가 된 사람도 실제 생활에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운이 아닌 자유의지가 움직여서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눈에 뭐가 씌었나 봐. 말하는 일은 그렇게 벌어진다. 요즘 셀프로 사주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아프면 전문의를 찾듯이 운명이 궁금하면 사주 명리학자를 찾아야지 셀프로 운명을 본다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다. 어설프게 알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우려스럽다. 돈과 사랑의 목을 매니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설치다가 죽그릇을 걷어찬다고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돈은 누구나 다 갖고 싶은데 한정되어 있으니 귀한 것이다. 재테크 이전에 자신의 분수에 맞는 길을 택해야 손재가 없음을 알았으면 한다. 돈 또한 상대적 가치이다. 재벌에게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은 매우 큰 돈일 수 있다. 새어나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이라면 굳이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내가 추구하는 재테크는 결코 나의 운명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음을 명심할 일이다. 경물치지. 직관력을 키워라. 재산 선생께서는 여느 사주 명리학자와 달리 학문적 성취보다는 도를 통하는 데에 더 큰 뜻을 두셨다. 생전에 사람들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는 말씀을 자주 하시며 우매한 시야를 벗어나기 위해 수행과 산천주유를 일삼으셨다. 그렇다. 운명을 공부하는 것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치를 터득하기 위함이다. 리보다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선생의 예언이 뛰어났던 것은 길을 통해 이치를 터득한 직관력이 출중했기 때문이다. 경물치지는 유교경전인 대학의 경물치지성의정심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라는 문구에서 나왔다. 수신제가치국 평천하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경물치지성의정심은 잘 모른다. 수신,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수양을 하려면 그 이전에 경물치지를 해야 하고 경물과 치지에 이르려면 성의와 정심을 닦아야 하는데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만 읊어대니 수신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제가까지는 몰라도 치국평천하가 일반인들에게 유용한지는 모르겠다. 경물치지성의정심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는 사실은 유교경전인 대학 이 제시하는 수행의 8단계를 의미한다. 경물, 사물의 이치를 구함, 치지, 확실하게 아는 것,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정심,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함, 수신, 자신을 닦음, 제가, 집안을 건사, 치국, 나라를 다스림,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함의 단계가 있고 맨 처음 경물에서 수행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천지 만물은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물이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선 만물의 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식을 끝까지 파고드는 것이 치지이다. 격물치지가 이뤄지면 그 뜻을 성스럽게 여기고 자기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마음이 바로 서면 수신이라는 수양이 가능해진다. 운명을 공부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공부이다. 격물치지성의정심하면 결국 물리가 트이고 자기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된다. 자신에 대해 허실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눈 또한 열리게 된다. 왜 사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아니더라도 실용적으로 직관력이 생기는 것이다. 직관력은 운이 움직이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변화의 10년이라는 대운이 움직일 때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바로 알아차린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어느 순간 대화의 수준이 바뀌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하늘의 명을 받은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행동에 겸허한 마음과 공부가 곁들여지면 자신을 둘러싼 외부 관계에서 오는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된다. 운명을 아는 것의 끝은 마음을 막는 재료를 구하는 데 있다. 지금의 이 생활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타인의 운명을 탐하지 않고 자기에게 충실하자. 크고 작은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